안녕하세요. 올리브성형TV 성형외과 전문의 반준섭 원장입니다. 오늘은 코성형 상담을 하면서 자주 듣는 질문들에 대해서 알아보고 답변을 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수면 마취는 말 그대로 잠을 자는 마취인데요. 정맥 주사제로 수면 마취제를 주사하는 형태고요. 전신 마취보다 훨씬 더 편안하고 회복이 빠릅니다. 전신 마취는 흔히 TV에서도 보실 수 있겠지만 기도에 튜브를 넣는 삽관을 하고요. 이를 통해서 이제 마취 가스를 흡입시켜서 시행하는 마취죠. 수면 마취의 가장 다른 점은 자가 호흡이 소실되고요. 근육이 이완돼서 인공 호흡기를 통해서만 호흡이 유지된다는 점이죠. 더 깊은 마취 상태이기 때문에 큰 수술을 할 때 주로 시행하는 마취 방법입니다. 저는 거의 모든 코 수술을 수면 마취로 진행하고 있는데요. 콧뼈를 절골하거나 자가늑연골을 사용하는 코 수술 경우도 수면 마취를 선호하고 있습니다. 수술 받는 분이 훨씬 더 편안하고 회복이 빠르고 안전성이 더 높기 때문이죠. 저의 경우는 통상적으로 수술 후 5일째 부목 제거, 테이프 제거, 실밥 제거를 시행하고 있고요. 개인이나 병원에 따라서 차이가 있을 수 있겠지만요. 5 내지 7일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붓기와 멍은 개인의 회복 속도에 따라서 다를 수 있고요. 대개 수술 후 1, 2주 정도면 다른 사람들이 수술 여부를 잘 알아보기 어렵습니다. 회복 기간은 멍이 안 들면 1주, 멍이 들면 2주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다만 붓기와 멍이 심한 경우라면 3, 4주 정도까지도 표시가 날 수 있겠죠. 자가연골인 귀연골, 비중격연골, 자가늑연골은 장단점은 있지만 모두 우수한 재료고요. 상태나 원하시는 사항에 따라서 적절히 선택하여 사용하시면 안전하고 지속적이며 좋은 결과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자가연골이 아닌 기증늑연골은 개인적으로 잘 권해드리지 않고 있는데요. 기증늑연골은 자가연골 대비 장기적인 모양 변형 가능성, 재수술 가능성이 높고요. 안전성이 다소 떨어진다고 보기 때문이죠. 간혹 이런 질문 듣는데요. 저는 통상적으로 하루에 2건 정도 집도를 원칙으로 하기 때문에요. 항상 컨디션 조절은 잘 되니 이에 대해서 걱정하실 필요는 없겠습니다. 그리고 제 경우는 경력이 많기 때문에 수술 결과가 컨디션에 크게 좌우되지는 않는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수술 후 정상적으로 발생 가능한 증상들이 있죠. 1, 2주 정도는 붓기와 멍이 있을 수 있고요. 코끝이 당기는 느낌, 감각저하, 만지면 좀 찌릿한 느낌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증상은 3 내지 6개월 되면 사라지게 되고요. 수술 후 일정 기간은 콧물이 더 잘 나오거나 코 안에 이 붓기로 인해서 코막힘 증상이 있을 수 있고요. 역시 붓기가 빠지면서 자연적으로 사라지게 됩니다. 수술 후 하루나 이틀 정도는 상처에서 피가 약간 배어날 수도 있겠죠. 부작용 형태의 문제로 가장 대표적인 것은 염증인데요. 그 가능성은 사실 높지 않습니다. 저는 확률로 따지면 0.1%라고 설명드리고 있고요. 염증의 경우는 이제 심하게 붓고 빨개지고 아프고 고름이 나오게 됩니다. 이런 증상이 있을 경우는 담당 의사 선생님께 알리고요. 염증 치료를 받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급성 염증의 경우는 초기에 약을 먹거나 치료를 하게 되는데요. 대부분의 경우는 이런 치료를 통해서 치료가 가능하고요. 최악의 경우라 그러면 보형물을 제거하고 한두 달 후에 다시 재삽입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오늘은 코 상담할 때 자주 질문하는 질문들에 대해서 답변하는 시간을 가져보았는데요. 재밌게 보셨나요? 혹시 이 질문 말고도 더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밑에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잊지 말아주세요. 지금까지 올리브성형TV 성형외과 전문의 반준섭 원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